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약속과 위협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민주당이 블루월 교회에서 멈춰선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공약과 실제로 실현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세금, 기후 정책, 이민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이러한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후. 먼저 트럼프는 미국을 파리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한 협정인데요. 트럼프는 대통령 권한으로 유엔의 통보에 탈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남아있는 녹색 세액 공제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했지만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방 및 외교 정책. 트럼프는 미국 내적에 맞서 군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1878년 제정된 포시코미타투스법에 따르면 군의 국내 사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 성향이 다른 장군들을 해임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이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3. 법무부. 트럼프는 특별검사관 해임과 1월 6일 국회의사당 사건 피고인 사면을 공언했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치적 적에 대한 기소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무부 내부 반발과 법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4.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드릴 베이비 드릴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시장에 크게 의존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가격 통제가 어렵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 공약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으로 일부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연방준비제도 및 금융.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지만 현재 연준은 정치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장을 교체하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률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는 의회가 필요합니다. 6. 건강 및 교육. 트럼프는 미성년자의 성별 확인 의료를 금지하고 이를 시행하는 병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주의 권한이기에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교육부 폐지도 공언했지만 이는 의회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7. 이민. 트럼프는 2천만 명의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과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국경 상황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에 통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8. 세금. 트럼프는 팁,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일부 면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주와 지방세 공제를 회복하겠다는 공약은 고소득주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의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9. 무역.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중국산 상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한 대규모 관세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의 실현 여부는 복잡한 법적, 정치적 장애물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교회 지역에서 지지를 잃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교회 지역의 표심 변화. 먼저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미러키와 같은 대도시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그 주변 교회 지역에서도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주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외곽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해리스가 이곳에서 2020년 바이든이 얻었던 지지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벅스 카운티에서도 발생했으며 이곳은 2020년 바이든이 승리한 후 트럼프의 다수 지지 지역으로 돌아섰습니다. 교회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 교회 지역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2016년 이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들 중 일부를 다시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회 유권자들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에도 큰 역할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해리스의 지지 기반이 생각만큼 단단하지 못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해리스의 지지율 저조. 해리스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의 2020년 기록보다 약 1200만 표가 적었습니다. 이 중 300만 표는 교회에서 부족한 수치였으며 특히 여성 유권자의 지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키 교회에서 자원봉사했던 로라 마루시넥 씨는 예상했던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고 전했습니다. 4. 생활비와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 우려. 롱아일랜드 교회의 나소 카운티 공화당 행정관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해리스가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비와 이민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이민 문제와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이슈가 교회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민주당의 교회 전략 실패. 일부 진보적 민주당원은 당 지도부가 교회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중도적 성향으로 본 점을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책보다 기업 연합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오히려 교회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교회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인구 변화와 라틴계, 흑인 유권자 이탈. 교회 지역은 점점 더 다양한 인구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라틴계와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경향이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대도시 외곽 지역의 표심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7. 교회에서의 트럼프 지지 강화. 트럼프는 교회에서 단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었고, 이는 그가 교회에서 강한 지지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러키 외곽에서 투표한 칼 채트 씨는 트럼프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유권자들이 이러한 간단함을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8. 다른 주요 지역의 영향. 교회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뉴욕과 버지니아 같은 주요 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나소 카운티와 서퍼 카운티에서 트럼프가 두드러진 지지를 받았고, 버지니아에서도 교회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의 주 내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교회 지역에서 지지를 잃었고, 이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교회 지역에서의 전략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향후 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